잠깐, 여러분 혹시 오이가 원래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식물이었다는 거 아세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시원하게 먹는 이 오이가 3000년 전에는 한 입만 먹어도 배탈이 날 정도로 위험한 독성 식물이었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고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는 이 독성 오이로 매일 미용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가 이 위험한 식물을 지금의 달콤하고 시원한 오이로 바꿨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오늘 완전 공개합니다. 마지막에는 나사도 인정한 우주농업용 식물 오이로 만드는 특급 레시피까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먼저 오이가 우리 몸에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천연 수분 보충제입니다. 오이의 95%가 물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일반 물보다 수분 흡수가 더 좋다고 해요. 여름철 탈수 예방에 물만큼이나 효과적이랍니다. 두 번째, 피부 건강의 비밀 무기예요. 오이에 들어있는 실리카라는 성분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매일 오이팩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녀는 이미 3000년 전에 오이의 미용 효과를 알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체내 해독 전문가입니다. 오이 속 칼륨과 풍부한 수분이 몸속 노폐물을 깔끔하게 배출해줘요. 아침에 얼굴이 부었을 때 오이팩을 하면 금방 가라앉는 이유가 바로 이 해독 작용 때문이에요. 네 번째, 항산화 파워하우스예요. 오이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C가 염증을 완화시키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특히 오이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어서 껍질까지 먹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소화 건강 도우미입니다. 오이 껍질 속 섬유질이 장 건강을 개선해주고 변비 해소에도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오이의 숨겨진 효능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섯 번째, 혈당 조절에 숨은 고수가 오이예요. 오이 추출물이 인슐린 분비를 돕고 혈당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어요.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죠? 일곱 번째, 뇌 건강 지킴이에요. 오이에 들어있는 피세틴이라는 플라보놀 성분이 기억력 개선과 신경 보호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시험 기간에 오이를 많이 드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네요. 마지막으로 구취 제거 효과까지. 오이의 다량의 물과 식물성, 화합물이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해서 입냄새를 없애준다고 해요. 데이트 전에 오이 한 조각 어떠세요? 자, 이제 오이의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오이의 기원지는 인도 북부 히말라야 지역이에요. 무려 3000년 이상 재배된 기록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원래 오이는 먹을 수 없는 쓰디쓴 독성 식물이었다는 거예요. 고대의 위험한 오이 이야기. 원시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가득했어요. 이 성분은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식물이 만든 천연 독소였거든요. 사람이 먹으면 심한 복통과 식중독을 일으킬 정도로 위험했답니다. 그런데 왜 조상들은 이 위험한 식물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가뭄에도 잘 자라고 수분이 풍부해서 사막 지역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수분 공급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덜 쓴 개체들이 나타났는데 조상들은 이걸 놓치지 않았죠. 수천 년에 걸쳐 덜 쓴 개체들만 골라서 재배하고 또 골라서 재배하기를 반복한 결과 지금의 먹을 수 있는 오이가 탄생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인류의 끈기와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고대 이집트의 오이 열풍. 고대 이집트 벽화를 보면 오이가 등장해요. 파라오들도 즐겨 먹었다고 해요. 특히 클레오파트라는 오이를 단순히 먹기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집트에서는 오이를 미라 제작에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이의 보습과 항균 효과를 이용해서 시신을 보존하는 데 활용했다고 해요. 정말 다재다능한 식물이었네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오이광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오이가 여름철 필수 식품이었어요. 특히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오이 중독자로 유명했답니다.
사계절 내내 오이를 먹으려고 세계 최초의 온실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오이 하나 때문에 온실을 만들다니. 지금으로 치면 오이 하나 먹으려고 스마트팜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십자군과 함께 유럽으로. 오이가 유럽 전역으로 퍼진 건 십자군 원정과 아랍 무역 덕분이에요. 중동 지역을 정복하러 간 십자군들이 현지의 시원한 오이 맛에 반해서 유럽으로 가져간 거죠. 이렇게 오이는 전쟁과 무역을 통해 서서히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언제 오이가 들어왔을까요? 오이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삼국시대 이전으로 추정돼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한반도에서 재배되어 왔어요. 고려시대의 오이 사랑. 고려시대 문헌을 보면 이미 오이가 여름철 주요 채소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귀족들 사이에서는 오이 냉국이 인기였다고 해요. 더운 여름날 시원한 오이 냉국 한 그릇이면 더위가 싹 가셨다고 하네요. 조선시대 오이의 전성시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오이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었어요.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이 직접 농업을 장려하면서 오이 재배법도 연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특히 조선 후기에는 오이지 담그는 법이 발달했어요. 규합청서나 음식 디미방 같은 요리책에 다양한 오이 요리법이 소개되어 있답니다. 우리 조상들의 음식 지혜가 정말 대단하죠. 조선 궁중의 오이 요리. 조선 궁중에서는 오이를 이용한 특별한 요리들이 발달했어요. 오이선, 오이냉채, 오이화채 같은 고급 요리들이 왕족들의 식탁에 올랐죠. 특히 여름철 왕의 수라상에는 반드시 오이 요리가 포함되었다고 해요. 오이의 청량감이 무더운 여름 궁궐의 더위를 식혀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일제강점기와 오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식 오이 품종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오이 재배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크기도 더 커지고 수확량도 늘어났지만 전통적인 한국 오이의 아삭한 식감은 조금 아쉬워졌다고 해요. 현대 한국의 오이. 해방 후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오이 품종 개발에 힘썼어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아삭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을 살린 품종들이 개발되었죠. 지금 우리가 먹는 오이는 전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오이 무침과 오이 김치는 외국인들도 극찬하는 K푸드의 대표주자가 되었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오이 관련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유럽의 오이에 대한 편견. 중세와 근세 유럽에서는 오이를 포함한 생채소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어요. 의사들이 생야채는 소화에 좋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오이 같은 차가운 성질의 채소는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답니다. 두 번째, 오이처럼 시원하다의 비밀. 영어 표현 중에 cool as a cucumber라는 말이 있어요. 직역하면 오이만큼 시원하다는 뜻인데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었다는 거 아세요? 실제로 오이의 체온은 주변 공기보다 6도 정도 낮다고 해요. 오이 속 수분이 증발하면서 자연적으로 냉각 효과가 생기는 거죠. 천연 에어컨이었던 셈이에요. 세 번째, 한국 속담의 오이. 우리나라 속담에 오이 먹고 도라지 캐고라는 말이 있죠. 한 가지 하다가 다른데 정신 팔린다는 뜻인데 이렇게 속담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오이는 우리 조상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던 채소였어요. 네 번째, 나사의 우주농업 실험. 이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나사에서 우주정거장용 농작물을 연구할 때 오이가 최종 후보에 올랐어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00종의 식물을 실험한 결과 상추, 케일과 함께 오이가 우주에서 기르기 좋은 작물 15종에 선정되었거든요. 왜 오이가 선택되었을까요? 성장이 빠르고 수분 함량이 높아서 우주 비행사들의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수경 재배로 토양 없이도 잘 자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남극 EDN ISS 실험에서는 오이 67kg를 성공적으로 재배했답니다. 미래에는 우주 정거장에서 기른 신선한 오이를 먹을 수도 있겠네요. 다섯 번째, 일본의 오이 무침 문화. 일본에서는 오이를 소금에 절여서 먹는 시오모미라는 문화가 발달했어요.
특히 여름 축제 때 길거리에서 오이를 통째로 나무젓가락에 꽂아서 파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일본 여름의 풍경 중 하나랍니다. 관광객들도 신기해하는 일본만의 독특한 오이 먹는 법이에요. 여섯 번째, 클레오파트라의 오이 목욕. 앞서 오이팩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클레오파트라는 오이팩만 한 게 아니에요. 오이 우린 물로 목욕도 했다고 해요. 고대 이집트 기록을 보면 클레오파트라는 매일 아침 오이즙을 넣은 물로 얼굴을 씻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오이 우린 물로 전신 목욕을 했다고 해요. 그 결과 50세가 넘어서도 20대처럼 젊은 피부를 유지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와요. 일곱 번째, 빅토리아 여왕의 오이 집착.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오이가 부의 상징이었어요. 겨울철에 오이를 먹을 수 있는 건 부자들만의 특권이었거든요. 여왕은 겨울 오후 차 시간에 반드시 오이 샌드위치를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 애프터눈 티의 대표 메뉴가 오이 샌드위치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오이가 정말 신비로운 식재료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실전 레시피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전통 황금 비율 오이 무침을 만들어 보겠어요. 황금 비율 오이 무침밥 도둑 버전. 재료 4인분. 오이 3개 중간 크기. 굵은 소금 2스푼. 고춧가루 1스푼 반. 취향껏 조절하세요.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생강 반스푼. 이건 비밀 재료예요. 참기름 1스푼. 깨소금 1스푼. 설탕 반스푼. 이게 단맛의 비밀이에요. 식초 1스푼. 이건 상큼함의 핵심이에요. 만드는 법. 1단계 오이 준비가 핵심이에요. 오이를 깨끗이 씻어서 어슷썰기로 썰어주세요. 너무 얇게 썰면 아삭함이 없어지고 너무 두껍게 썰면 간이 안 배져요. 5mm 정도가 딱 좋아요. 2단계 썬 오이에 굵은 소금을 넣고 20분간 절여주세요. 이때 중간에 한 번씩 뒤적여주면 더 고르게 절여져요. 20분 후에 찬물에 3번 헹궈서 짠맛을 빼주세요. 3단계 물기 제거가 정말 중요해요. 오이를 깨끗한 면포나 키친타월로 꽉 짜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양념이 묽어져서 맛이 떨어져요. 4단계 이제 황금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설탕, 식초를 먼저 섞어주세요. 여기서 비밀 팁. 생강을 조금 넣으면 깔끔한 맛이 한층 살아나요. 5단계 물기 뺀 오이에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마지막에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어서 마무리하면 완성! 꿀팁 30분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깨소금을 한 번 더 뿌려주면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시원한 오이 냉국 여름 별미. 재료 4인분. 오이 2개. 건조 미역 5g. 물 4컵. 식초 3스푼. 설탕 2스푼. 소금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만드는 법. 오이를 얇게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인 후 미역과 함께 차가운 물에 넣어주세요. 식초, 설탕,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다진 마늘을 넣으면 여름 더위가 싹 가시는 시원한 오이 냉국 완성. 특별한 팁 얼음을 동동 띄워서 드시면 더욱 시원해요. 그리고 미역 대신 다시마를 우린 물을 사용하면 감칠맛이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오이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영국 왕실의 오이 샌드위치 정통 레시피예요. 재료. 식빵 8장 크러스트 제거. 오이 1개 영국식으로는 얇게 썰수록 고급집니다. 크림치즈 100g 또는 버터. 소금, 후추 약간. 신선한 딜은 선택사항입니다. 만드는 법. 오이를 종이처럼 얇게 썰어서 소금에 10분간 절인 후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식빵에 크림치즈를 얇게 바르고 오이를 겹치지 않게 올려주세요. 소금, 후추로 살짝 간하고 삼각형으로 잘라서 완성. 빅토리아 여왕의 비밀 레시피인데요. 오이를 하루 전에 미리 준비해서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면 더 깊은 맛이 나요. 일본식 오이 설라이즈 스노모노. 일본에도 오이가 중국을 통해 전해졌는데 일본 사람들은 오이를 독특하게 활용했어요. 재료.
오이 2개, 쌀 식초 3스푼, 설탕 2스푼, 소금 1스푼, 참깨 검은 깨도 좋아요. 만드는 법. 오이를 얇게 썰어 소금에 절인 후 달콤새콤한 스시 식초에 버무려 주세요. 일본식 단촛물은 설탕을 조금 더 많이 넣는 게 포인트예요. 마지막에 참깨를 뿌리면 완성. 이 스노모노는 일본에서 여름철 필수 반찬이에요.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입안이 개운해져요. 이렇게 세계 3개국의 대표적인 오이 요리들을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같은 오이라도 나라마다 이렇게 다른 매력이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와, 오늘 정말 알찬 오이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의 핵심을 요약해드리면 오이는 원래 독성이 있는 쓴 식물이었지만 3000년의 계량으로 지금의 달콤한 오이가 되었어요. 95%가 물이지만 단순한 물이 아닌 완벽한 영양 균형을 가진 천연 건강식품이고 클레오파트라부터 나사까지 시대를 초월한 인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채소예요. 혈당 조절, 뇌 건강, 구취 제거까지 숨겨진 효능이 가득하고 세계 각국마다 독특하고 맛있는 오이 요리 문화가 있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오이 요리는 뭔가요? 오늘 소개한 레시피 중 어떤 걸 가장 먼저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오이와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오이 레시피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 예고입니다. 다음에는 계피의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 방부제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부터 콜럼버스가 찾던 황금 향신료였다는 흥미진진한 역사까지. 잠깐, 가기 전에 이런 건강 식재료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계속해서 알찬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좋으니까요.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